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예상대로 중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미 악재는 선반영됐다는 인식 속에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의 매수세로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227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기관이 4,6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건설업이 3%대로 가장 큰 오름폭을 그렸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만 1%대 하락세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2%대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미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전하면서 오늘 만도, 기아차 등 자동차 대표주들 반등 상승했고요. 또 오늘 금융당국이 가산금리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펀더멘털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은행주들도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기관의 순매수세 8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800선을 회복한 808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역시나 업종별로도 상승세가 짙었습니다. IT 부품이 5%대로 가장 크게 올랐고 방송 서비스, 금속 등도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들도 일제히 반등했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네, 우선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양시장 모두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코스닥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핵심은 뭐냐면 중국도 그리고 일본 증시도 함께 올라가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 시장을 한 줄 평으로 좀 요약을 한다면 예측이 아닌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증시 아무리 잘 가도 아무리 오늘 강한 반등 나와도 의미 없어요. 왠지 아세요? 숲이 안 가면 안 갑니다. 때문에 예측이 아닌 확인이 필요해요. 바로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이 필요한데 바닥권은 말이죠. 잘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확 올려버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올라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 물론 나쁘진 않았지만은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좀 더 확인하고 적극성을 갖고 매매하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의 추가 반등 확인이 필요하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줬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장원테크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휴대용 IT기기의 외장 및 내장재를 생산하는 업체죠. 오늘 52주 최고가를 썼는데요. 정말 이 종목 최근에 또 상한가를 썼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해당 종목을 보면은요. 특별한 호재라든지 어떤 그 내용, 성장성에 대한 어떤 명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기에 장중이 포착이 된 이후에 무려 25% 정도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에요. 해당 종목은 기술적인 저평가 그리고 재무제표의 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상장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쭉 빠지고 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소외된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해당 종목 자체가 조심스럽게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 1분기 실적이 좀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또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 그 빛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 종목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단타도 나쁘지 않고 중장기 스윙 다 괜찮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시장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반등 한번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원테크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로 보셔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증시의 반등을 추가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피델릭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설계하고도 판매하는 업체죠.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불거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종목, 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종간이 이 종목도 장원테크랑 좀 차트가 비슷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우선은 뭐 해당 종목은요, 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일 전에, 그렇죠, 이틀 전에 이 피델릭스가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죠. 네, 그러면서 장중에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는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기회가 오면 또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다. 그래서 오늘 검색기에 또 포착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주가 자체가 한 15% 정도 올라갔으니까요. 괜찮죠. 오늘 같은 장세,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해당 종목은 어떤 그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자를 한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자를 했었던 이력이 2회 정도 되는데 물론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이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어쨌든 내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매매하는 건데 이왕이면은 네, 조금 덜 찝찝한 거 가지고 매매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기 또는 뭐 스윙보다는 뭐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분히 반등 나오고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길게는 보지 마시고 네, 짧게 단기적인 접근 필요하겠습니다. 네, 피델릭스는 장기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는 종목이다 말씀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착된 종목입니다. 청보산업 살펴볼게요. 이 종목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또 대북 농기계 관련주로 묶이면서 크게 상승세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종관이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뭐 앵커님께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지만은 사실 해당 종목은 특별한 이슈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호재다. 호재가 없는 것이 호재다.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지만 호재가 터지고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끝물이에요. 근데 해당 종목은 바닥에서 바짝바짝 기다가 이제 최근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눌림목을 주면서 반등이 나오겠지만은요. 아마 수십 프로가 올라가고 하면 그때쯤 아마 좋은 얘기거리가 아마 나오게 될걸요. 그때 아마 투자자들이 이제 또 접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 오히려 호재가 없는 것이 더 호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만 좋다면 이런 종목들 일정 부분 끌고 가는 매매도 괜찮다. 단기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보산업은 호재가 없는 것이 호재다 말씀하시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검색해 포착된 세 종목 꼼꼼하게 확인하셨는데요. 세 종목으로는 부족하시죠. 더 많은 종목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스크린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 들어가 볼 텐데요. 정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네, 또 주말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말을 좀 더 즐겁게 보내자. 네, 공부하면서 보내자 이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드릴 텐데요. 남들이 모르는 거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항상 저는 뭐죠? 네, 저만 아는 거 가지고만 오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기술적 분석, 급등 라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방법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시크릿 노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시크릿 노트. 네, 아무도 모르는 내용 가지고선 네,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은 비밀 노트가 아니죠. 그렇죠? 네, 안 비밀 노트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저하고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거 그런 기술들 제가 오늘도 공개할 텐데요. 오늘은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먹고 공부하려면요. 이건 이제 몇 개월치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실전에서 개인적으로 매매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법을 딱 하나만 제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개할 거예요. 그거 혼합해서 종목들 잡으면요. 정말 좋은 종목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보시면은요. 오늘 내용은요. 100% 실전 매매입니다. 이론적인 거 아니에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대박 라인에 대해서 공개를 할 텐데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서점에 있는 내용들 공개 안 합니다. 네, 블로그, 인터넷 다 뒤져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 유일하게 저만 알고 있는 거. 그것만 공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급등 라인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보조 지표를 좀 활용해서 한번 우리가 수익을 내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뉴스에 사고, 소문에 사고, 네, 뉴스에 팔아라는 주식 경원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은 소문을 잘 모릅니다. 정보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뉴스에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호재 나오고 이러면 다 끝물이라 이거죠. 그러면 소문은 잘 모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걸 기술적으로 즉 차트를 통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잡아내야 되느냐? 오늘 제가 다 오픈할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오픈한 적 없거든요. 오늘 대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제 이론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이 기법은 보조지표 중에서 파라볼릭이라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네, 파라볼릭. 네. 뭐 MACD 오실레이터, 볼린저 밴드, 뭐 일목균형표, MACD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파라볼릭이라는 지표를 가지고선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파라볼릭에 대한 원리는 뭐냐면 이 충돌과 함께 추세가 바뀌는 어떤 형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파라볼릭의 급등 라인과 그리고 이제 주가가 꽝 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때로는 상승, 때로는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상승하는 형태를 좀 위주로 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떤 식이냐면 주가 위에 이 파라볼 라인, 즉 급등 라인이라고 할게요. 네, 급등 라인이 위에 있으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급등 라인이 아래, 주가 아래에 있으면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락 가능성에서 상승 가능성으로 바뀌려면은 충돌이 발생해야 돼요. 급등 라인과 주가 간에 꽝. 그렇죠? 쉽죠? 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파라볼릭이라는 지표를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 지표 값이라는 게 중요해요. MACD 오실레이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써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아시죠. 기본 수치값이 MACD는 뭐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12, 24, 9를 제공하는데 그것도 이제 수치값을 또 변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해당 이 파라볼릭도 증가 단위와 이 최대의 수치값 두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수치값으로는 좋은 내용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게도 네, 지금 방송 시청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조금 더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네, 찾아오세요. 아셨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은 이제 웰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재료가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또 출시를 했어요. 미세먼지 심각하죠, 그렇죠? 마스크를 또 생산을 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죠. 실제로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DMG
지뢰 제거 수혜주, 남북 교역주에 또 속하기도 하고, 네, 친환경 셀리대 또 독정 네, 공급을 또 하면서 그러니까 재료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화면에 보여지는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주가 자체가 빵 하고 터지면서 한 80% 정도 단기간에 급등이 났는데요. 호재가 바닥에서 나오면은요. 돈 깨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재가요. 항상 뭐 한 50% 이상 100% 이상 어떤 종목은 막 200~300% 정도 올라가면 그때 호재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네. 너무 속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예요. 뉴스에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문에 사야 되는데 이 소문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술적으로 잡아내는 건데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해당 종목의 파라볼릭이라는 보조 지표만 제가 넣었어요. 네, 바로 급등 라인이죠.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급등 라인이 위에 있으면은요. 주가 자체가 박스권 내지는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 검정색 선 있죠. 네, 그게 급등 라인이에요. 급등 라인이 주가 위에 있어요. 네,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급등 라인과 주가가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터치를 하게 되면 다음 날 급등 라인이 주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조만간에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내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른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좀 더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뭔지 아세요? 제가 이틀 전에도 신약바이오 여러분들 많이 들고 계신 거 알면서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제도 화장품 관련주들 여러분들 엄청나게 들고 계시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개인 투자자 안 티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니요. 네, 저도 개인인데요. 여러분들 똑같은 개인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려야죠. 좋은 얘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많잖아요. 근데 저처럼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 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선 근거 있게 설명하는 분들 보셨어요?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지금 신약바이오 제약이 다 저래요. 어떻게? 급등 라인이 다 위에 있어요. 대부분이.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그 무슨 얘기냐. 약간 꼬꾸라지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신약바이오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바이오로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 콘틴츠라는 종목입니다. 자,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몰라요. 양봉이 확 하고 나오면은 야, 이러다가 또 다음날 물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잡고. 주가 자체가 또 음봉이 나오면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잡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기술적 분석 이용해 볼게요. 다음 화면 보죠. 파라볼릭을 여기다가 딱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추세가 바뀌는 것이 보이시죠?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급등 라인이 주가 밑에만 있으면 돼요. 급등 라인이 주가 위에 있을 때는요. 주가의 방향성이 박스권 내지는 하락. 중간중간에 상한가도 툭툭 터지지만은 추세는 하락이다. 그렇죠?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서 충돌을 하면서 대박 라인이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4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 티플렉스라는 종목인데요. 무려 주가 자체가 130% 정도 올라갔어요. 대북 경협주, 뭐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 북한 히토류 개발 이슈, 자원이 많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서 주가가 140%가 나왔는데 호재가 바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주가 자체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호재가 터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 차트를 보세요. 바닥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렇죠? 네, 이거 차트를 제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기 쉽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좋은 종목들 바닥에 사서 내비두면 다 올라간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알면서도 안 하죠. 바닥권에서. 왜?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올라갈 줄 알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당장 올라갈 종목들 잡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에다가요. 제가 파라볼릭 설정만 딱 했어요.
자, 제가 확대를 좀 시켜놨어요. 충돌하는데 뭘 충돌한다는 얘기냐? 화면 보세요. 보이시죠? 네, 급등 라인이 상단에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딱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음 날 급등 라인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반짝반짝 지금 현재 체크해놨죠, 그렇죠? 그러면서 추세 자체가 어때요? 상승 랠리로 바뀌면서 주가 자체가 140% 정도의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고급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서점 가서 이 내용이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파라볼릭 있습니다. 파라볼릭과 관련된 자료는 많아요. 그런데 핵심은 뭔지 아세요? 수치값이에요. 파라볼릭 수치값이 중요한 거예요, 수치값. 그 수치값을 오늘 제가 대오픈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비치로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네, 어때요? 충돌하고 나서 급등. 자, 똑같은 차트, 똑같은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를 가지고선 분석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사실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 이 지금 시크릿 노트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5시간 정도로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상장돼 있는 2,200개 종목들 다 봐드리는데 시간이 이거 너무 짧아요. 네, 1시간 동안 강의 시간은 지금 한 30분 정도 되는데 너무 짧으니까 이 정도밖에 좀 말씀을 못 드리는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딱 충돌되면서 주가 자체가 확 하고 올라가죠.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 100% 망한다. 100%. 99%도 아니 100% 망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더하기 뺄셈도 모르시면서 무슨 곱하기 나눗셈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네? 제가요 어제 어떤 분께서 이제 그 종목을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는 분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네, 여쭤보니까 아 누가 좋다고 하더라. 무슨 성장성 뭐 신재생 에너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재무제표 좀 분석해보고 기타 등등 분석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전화 드렸어요. 전화 드리고 나서 네, 이제 전화 끊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사셨어요. 네, 전화를 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이거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고요. 유보율 마이너스예요. 이거 재수 없으면 상장 폐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보니까 삼국대기에 샀어. 비중이 100% 몰빵 쳤어. 방법이 없어요. 아니 언제 망할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대응 방법은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 외에는 없어요. 자, 첫 번째 홀딩하는 방법. 두 번째 손절매 치는 방법. 세 번째 물타기 하는 방법이에요. 산꼭대기에서 종목을 샀어요.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미 손실이 엄청나. 이거 손절 칠 수 있어요? 자, 그럼 손절에 대한 전략은 X표. 자, 비중 100% 들어갔어요. 주가가 떨어졌어요. 물타기를 해야 돼. 100%인데 무슨 물타기에 돈이 없는데 물타기 전략 땡. 자, 그럼 전략은 딱 하나 남은 거야. 홀딩. 근데 해당 기업은 3년 전 적자 기업이고 유보율이 마이너스야. 네, 재수 없으면 상장 폐지입니다. 홀딩하고 있어요? 홀딩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되고 물타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네, 재무제표를 모르고 어떻게 성공 투자를 하세요? 재무제표를 좋은 종목을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를 피해라 이 뜻이지.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 외우세요. 네,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 주머니에서 꺼내셔가지고 사진 한 방 찍으세요. 지금 당장. 반드시 원칙을 지키자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 3년 연속 적자 기업 매매하지 마세요. 왜? 한 번 더 적자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들어가요. 두 번째, 부채가 많으면 무조건 매매 금지.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된다. 근데 부채가 6천억 정도 된다. 1조 정도 된다. 그 종목은 대규모 유상증자가 뜰 가능성이 높아요. 유상증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대규모 유상증자 어떻게 돼요? 다음날 점화가예요. 자, 세 번째, 유보율 마이너스 매매 금지. 유보율이 뭐예요? 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설비 투자도 하고 남은 거 나도 좀 먹고 남은 거 저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유보율이. 그렇죠? 유보율이 없어. 돈이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조금만 휘청하면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도에 부도. 자, 네 번째. 감자 경험이 2회 이상이면 매매 금지. 감자가 뭐예요? 자본 축소. 왜 자본을 축소시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을 축소시켜서 감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종목이 감자를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 가운데에서 98% 이상은 회사가 안 좋아서 감자를 해요. 때에 따라서는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감자를 이용하는데 감자 2회 이상, 3회, 4회, 5회 주가가 바닥주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진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 95%가 상장 폐지가 되더라. 이게 통계고 팩트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정지된 종목이라서 제가 땡땡땡으로 해놨어요. 네, 괜히 종목도 이상하게 얘기하면 또 전화 오셔가지고서 왜 내 종목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이고 지긋지긋해요. 그래가지고 땡땡땡으로 제가 해놨어요. 자, 보세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상태예요. 거래 정지가 됐어요. 매매하고 싶어도 안 돼요. 사고 싶어도 안 사죠.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 기업의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이 땡땡땡 기업의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어때요? 3년 연속 적자 기업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거래 정지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래도 재무제표 안 보실 거예요? 네? 진짜 답답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도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네, 주식쟁이란 말이에요. TV 틀면은 뭐 예능 프로도 하고 뭐 다큐멘터리도 하고 재밌는 거 참 많이 해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식 방송이 재밌어요, 주식 방송이. 근데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TV를 딱 트는데 이제 TV 방송에서 이제 종목을 추천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무슨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상대 앵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우리 전문가님 이거 회사가 좀 부실한데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인데 이거 좀 투자자들한테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앵커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뭐라고 했을까? 이거 단타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중장기로 투자한 거 아니고요. 오늘 1박 2일 코스입니다. 네. 다음 날 팔면 돼요. 오늘 사서 다음 날 팔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음 같아서는 네, 방송 찾아가서 한 소리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거래 정지가 뭐 미리 얘기를 해주는 줄 알아요? 네? 그래, 내가 지금 현재가 사가지고 내일 팔고 나와야지 재무제표 안 봐도 돼. 아니, 내가 중장기 투자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재무제표 봐? 오늘 사서 내일 팔 건데. 성장성이고 무슨 뭐 재무제표고 뭔 의미가 있어? 매출이 잘 나오든 뭔 의미가 있어? 오늘 사서 내일 팔 건데. 오늘 샀어요. 장 끝났어. 네, 장 끝났는데 뉴스가 딱 떴어요. 뭐라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간다. 거래 정지. 그때부터 거래 정지야.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재무제표 안 보실 거예요? 단타 쳐도 재무제표 봐야 되는 거예요. 단타를 치든 스윙을 하든 중장기를 하든 간에 네? 재무제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구겨졌어요. 예? 답답해가지고 보세요. 예? 다 구겨졌어요. 여러분들. 예? 힘들어 갑니다. 답답해서.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또 땡땡땡이에요. 다른 종목이에요. 네,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해당 종목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본금 전액 잠식. 네, 자본금 전액 잠식.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자본 잠식. 자, 이 기업의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재무제표가 어떤지 한번 봐요. 자,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네. 3년 연속 적자 기업만 아니면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어요, 사실상. 2년 연속 적자 기업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이 기업은 3년 연속 적자도 아닌데 거래 정지가 됐을까? 부채가 많으면 무조건 매매를 금지해야 된다. 부채가 많으면. 부채가 많으면요? 부채가 많다는 기준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아, 이게 많은 건지 적은지 모르잖아요. 시가총액 곱하기 6 이상.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회사다. 곱하기 6을 하세요. 6천억이죠. 6천억 정도 이상 되면은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해당 기업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 부채가 1조 곱하기 10을 해서 1조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이라고 이제 뜨고 거래 정지가 된 상태예요. 이 무슨 뜻이냐?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야, 너희 회사 지금 재무제표가 영 엉망이야. 내가 한번 보자. 내가 보고 결정할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고, 야, 이거 아니다 싶다. 퇴출이에요. 휴지 조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흑자 전환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투자자분들 처음부터 잘못 배우셔가지고, 예? 스승을 잘 만나야지 또, 그쵸? 올바른 제자가 또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사람들이 실적 노래를 부르는데, 뭐 흑자 전환 성공했다.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갔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렇게 열심히 보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관심도 없어. 매출력? 재무제표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재무제표의 핵심은 부채하고 유보율이에요.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이 기업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흑자 전환, 턴 어라운드. 투자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특징주 딱 뜨잖아요. 해당 기업 흑자 전환 성공했다. 와, 끝내준다. 종목 샀어요. 거래 정지되는 거야. 왜 거래 정지됐을까? 유보율이 마이너스예요. 유보율 마이너스. 벌어둔 돈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저축해둔 돈은 없어. 그런데 돈 나갈 일은 많아.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 부도가 나는 거지. 네,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축을 왜 해요? 언제 돈 나갈지 모르거든요. 몸이 아파서 병원비. 그렇죠? 네, 뭐 기타 등등이죠. 뭐 갑자기 집세 올려달라 그러면 또 돈 나가. 근데 내가 저축해둔 돈이 없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뭘. 여러분들. 그렇죠? 왜 안 보시는 거예요? 봐야 될 거는 안 보고 굳이 안 봐도 되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보시고 아이고 실적 좋아요. 이 종목 실적 최고예요. 실적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땡.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자가 돼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자, 왜 정지가 됐을까?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매하다 보면은요. 거래 정지가 딱 뜬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패 심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아니, 매출도 잘 나왔어요. 아니, 전혀 문제가 없어. 예, 영업이익률도 늘어났고 연속 적자도 아니에요. 유보율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부채도 많이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년 연속 적자 기업 피하고 부채 많은 거 6배 이상 피하고 유보율 마이너스 피하고. 근데 다 문제 없어. 그래서 나는 박동혁이 말 믿고 재무제표 보고 이 종목을 샀어. 근데 거래 정지가 됐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적은 없지만은. 자, 뭘 봐야 되느냐? 감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감자. 여러분들. 자, 감자는요. 일봉상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네, 기간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 차트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짝대기 하나짜리를 1년으로 보고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뜨는 것이 이제 한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감자가 지금 현재 3번 떴잖아요. 그렇죠? 감자 2회 이상이면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자 떴다고 해서 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감자 2회 이상 그리고 주가는 연봉상 바닥주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그러면 그런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100개라고 치면은 그중에서 95개는 상패가 됩니다. 언제?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상장 폐지 뭐 언제 될 줄 알면은 매매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2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호재만 가지고 일봉 차트만 가지고 수급 가지고 이런 것만 보고 매매하면은 100% 작살나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 매매에서 수익 잘 나면 뭐예요? 1년 후에 깨먹으면 끝이고 10년 동안 수익 잘 나면 뭐예요? 11년째에서 작살나면 끝나는 거지. 지금은 이 시장에 그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네? 왠지 아세요? 성공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아니 30년 동안 나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어라고 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예전에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주식의 정말 고수, 쉽게 얘기해서 주신이지. 근데 그분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참 많으세요. 지금은 이제 뭐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30년 동안 주식 박사로 이제 지냈어요. 주식 엄청나게 잘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31년째 되는 시점에 다 깨먹고 남의 돈 관리하다가 그것도 작살 내버려 가지고 지금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 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선수들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면은요,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본. 내가 조금 더 욕심내고 조금 더 빨리 먹으려고 원칙을 깨는 순간부터 지옥행이다. 아시겠습니까? 기본을 지키자.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장 폐지 사유가 또 발생했어요. 네.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문제가 됐을까? 자, 보죠. 자, 왜 거래 정지가 됐을까? 네. 재무제표도 문제도 없고 감자도 없어. 다 나옵니다. 오늘 재무제표 보는 거 아주 그냥 싹 다 공개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박사 되시는 거예요. 이거 책에서 보신 적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재무제표도 문제였고 감자도 없는데 또 왜 문제될까요? 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근거 있게 얘기하는 어떤 교과서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주식 20년째인데요, 여러분들. 네, 주식책 엄청 많아요, 저희 집에. 500권이 넘어요, 여러분들. 거실에 다 쌓였어요, 여러분들. 네, 그 500권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분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재무제표를 가지고 얘기해. 맨날 성장 스토리만 가지고 얘기하지. 전기차, 수소차. 아니, 뭐 전기차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 경제 박사 될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식 고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전기차가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서 뭐예요, 여러분들? 네? 그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는 걸 가지고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를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지. 전기차의 원리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고 자율주행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서 주가가 돌아간다. 그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멘텀적인 내용이 중요하고 지금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지. 네?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몰라도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네? 자, 보세요. 왜 거래 정지냐, 이 종목은. 재무제표도 문제도 없고 감자도 없어요. 근데 왜 상장 폐지가 됐느냐? 동전주.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이런 거. 동전. 그렇죠? 네. 지폐주는 뭐예요? 1,000원, 2,000원, 3,000원. 그렇죠? 동전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동전주. 그렇죠? 동전주까지 갈 정도면은 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뭔가 숨은 무언가가 있다. 재무제표로 잡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재무제표는요,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뭐 부채,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볼 게 상당히 많아요, 재무제표는요. 네, 근데 핵심적인 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제가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재무제표 또 추가적으로 한번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또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엉터리로는 배우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동전주 매매하지 마시고, 자, 반드시 원칙을 지키자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물어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네, 이 종목 제가 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전문가니까 뭔가 해결책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는요, 신이 아니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돈 법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거예요. 라는 거지. 아니, 대책이 없는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선 어떻게 대책 마련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부실주는 종목 상담이 안 돼요. 부실주는. 왜 안 되냐? 아니, 언제 망할지도 몰라요. 당장 내일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 어떻게 이거를 상담을 해드려요? 부실주를 가지고 오셨어. 이거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 이 종목이요? 뭐 좀 더 끌고 가보세요. 좀 더 끌고 가보라고 했는데 다음날 거래 정지됐어. 누구 탓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가 탓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래 정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전문가가. 아, 이거 좀 회사가 좀 부실하니까요. 아, 이거 지금 정리하세요. 정리했어.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급등 나와. 누구 욕하실 거예요? 대책 없는 매매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응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오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매매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부실주 매매하지 마세요. 두 번째, 고가 매매하지 마세요. 아니 이미 산꼭대기에서 주가 자체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막 40, 50% 정도 떨어지는데 제가 어제도 화장품 관련주 얘기하면서 소형주는 1,500% 정도 가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중형주는 3,000% 가고 대형주는 5,000% 많게는 10,000% 간다. 아니 주가 자체가 5,000% 찍고 10,000% 찍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떨어질 종목인데 그거 가지고 무슨 대응이 나와요? 그리고 몰빵을 찍은 상태인데 무슨 대응이 있어요? 대응이 안 되는 매매를 애시당초 하지 말자. 세 번째, 집중 투자 매매하지 말자. 고점에서 한 종목에 50% 들어가고 몰빵 찍고 뭔 대응을 해드려요? 손절 치세요. 그 손절이 나갑니까? 예? 몰빵 쳐가지고 마이너스 50% 손실인데 손절이 나가요? 손절 딱 매도 치는 순간부터 3천만 원 날라가고 5천만 원 날라가요. 네? 주가의 방향성은 아무도 몰라. 그러다 나중에 올라가면 어째요? 네? 집중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벌고 싶다고 해서 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천천히 안전하게 그렇죠? 천천히 올바르게 하면은 더 빨라요. 여러분들 빠를 것 같아서 급등주 매매하죠. 네, 수익 나세요? 안 나죠. 빠를 것 같아서 집중 투자하죠. 한 종목에 50% 몰빵 투자해서 더 빨리 깨지죠. 여러분들 빨리빨리 돈 벌고 싶은데 빨리빨리 깨지죠. 그것은요 매매 습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매매 습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요 결코 성공 투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이 스크린 노트 이제 계속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계속 드리지만은 스크린 노트예요. 비밀 노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만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나와서 떠들면은 비밀 노트가 아니고 안 비밀 노트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파라볼릭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라볼릭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치값이 중요한 거지. 그거 제가 잠시 후에 온라인 방송에서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요. 네, 공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매매 4가지 원칙과 또 기술적 분석 방법까지 매매 습관을 다잡는 방법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또 말씀해 주시나요? 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요. 오늘은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고 급등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주말이 좀 다가왔고 주말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코스닥이 의미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증시 자체만 미국 증시만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 주면은요. 글쎄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은 바닥 가능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네. 우리가 그쵸 미래를 또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파라볼릭이라는 그 라인 하나만을 가지고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급등 라인이 설정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수치값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서점 가서 뒤져보세요. 나오나 저만 알고 있는 건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파라볼릭 기법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 하니까요. 주말 전에 미리 공부하셔서 다음 주 장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정도 양봉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의 변화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선 우리나라 증시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거 가지고선 바닥이다라고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추가적인 반등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생전가도 안 보시는데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어설픈 반등 안 나와요. 강한 거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네, 항상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글로벌 증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 장도 성공적으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